어제 뭐 보셨어요? 빈센조 18회에 명대사가 나왔습니다. 나이는 벼슬이 아니라 책임의 양이야. 나이를 먹으면 책임질 일이 많다는 얘기죠. 텔레비평에서 가수 조영남 씨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과거사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과거에 인연을 맺은 어떤 분이 어떤 식으로든 엮이는 걸 바라지 않으실 것 같아서예요. 저라면 락스 수십 통을 들이부어서라도 깔끔히 지우고 싶은 기억이거든요. 조영남 씨가 지난해 무죄 확정을 받은 후 여러 군데 예능에 출연했습니다. 책 홍보가 우선 목적이었지 싶어요. 책 새로 한 건 나왔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나 무죄다, 지금부터 활동 시작한다 라는 선언이었겠죠. 지난해 9월 TV조선 뽕숭아 학당부터 MBC 라디오스타, MBC 에브리원, 비디오스타, SBS 플러스, 강호동의 밥심, JTBC 1호가 될 순 없어. 제가 본 게 이 정도였는데 최근 4월 20일 KBS 아침마당 화요초대석에 출연했어요. 아침마당, 불순한 의도가 엿보이죠.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에 노미네이트 된 그 특수를 노려서 조영남 씨를 초대한 거잖아요. KBS와 조영남 씨의 조합, 혈압치 솟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2011년 방송된 파일럿 프로그램 빅브라더스. 기성세대가 신세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였는데 조영남, 황석영 씨가 기성세대 대표로, 소녀시대 멤버들이 신세대 대표로 출연했어요. 이 내용 자체도 기막혔는데 끝나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자면서 포옹을 하는 거예요. 이 껴안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쾌한데 느닷없이 태연 씨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따귀를 올려 붙여도 시원치 않을 일이죠. 그러나 태연 씨로서는 꾹꾹 눌러 참을 수밖에요. 자막이 아주 가관입니다. 오지 않은 미래와 겪지 않은 과거의 만남. 이걸 그냥 내보낸 제작진 놀랍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관계자들 다 나이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나를 돌아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제작 발표 회장에서 아주 난장판으로 만든 초유의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만으로도 KBS가 손절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아침마당에 또 부른 거예요. 빅브라더스를 포함해서 앞서 말씀드린 프로그램들, 그리고 아침마당 제작진 이름을 제가 다 찾아서 꼭꼭 써뒀습니다. 출연자 섭외가 PD의 결정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해요. 위에서 내리꽂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다면 또 담당 PD는 억울하지 않겠어요? 20일 아침마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설마 했는데 전 부인 얘기를 꺼냅니다. 사는 동안 그게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고. 후회스러우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어디서 그 이름을 입에 올립니까? 그럴수록 때가 때이니 만큼 자중하고 나서질 말아야죠. 누가 되는 일이잖아요. 조영남 씨가 강호동의 밥심에 나왔을 때 여사친 이경실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이혼했을 때 조영남 씨가 이혼 그거 별거 아니라고. 제가 보다가 저런 미친 했어요. 이경실 씨가 이혼할 당시에는 지금 같은 추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혼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절이었죠. 하지만 그 다른 누군가는 이혼으로 설 자리를 잃어서 단욕도 마다하지 않으며 살기 위해 연기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MBC 전원일기 403회 엄마의 겨울편에 나오시기도 했습니다. 같은 MBC 드라마 장희빈에서 주인공이었던 분이 나중에 이제 단역으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때 전원일기 녹화 현장에서 일용 엄마 김수미 씨가 여기서는 그렇게 밥 깨작거리며 먹으면 안 된다고 연기 조언을 했다고 하죠. 그 말을 고깝게 여기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지금 그 영광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혼자 애를 쓰며 살아왔는데 어디서 숟가락을 들고 덤벼듭니까? 그리고 밥심 때 편들러 나온 이경실 씨, 이성민 씨도 그렇고 이번 아침마당에 측근이라고 나온 유인경 씨도 그렇고 이 조영남 씨의 장점이 밥값을 늘 낸다라고 합니다. 이분들 나이 적은 분들도 아니고 어지간하면 자기 밥은 자기 돈 내고 사 먹으면 좋잖아요. 누가 밥값을 내면 마음 불편한 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림값 물어주느라 집 한 채밖에 없다, 파산 지경이다, 죽는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뭘 그렇게 밥값을 내라고 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매번 우려내는 그놈의 무죄 확정 받던 날 법정 장면 재현. 저도 무슨 무용담이냐, 뭘 자랑이라고 떠버리느냐 했었는데 아침마당 진행자 김재원 아나운서도 무용담처럼 말씀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조영남 씨가 사골처럼 우려내는 에피소드가 또 있습니다. 본인의 모친께서 권사님이셨는데 새들어 사는 사람이 가짜 꿀을 만들어 팔았대요. 모친께서 그 가짜 꿀 만드는 거 도와서 생계를 꾸렸었다. 그 일화 제가 들은 것만 10차례가 넘습니다. 아무리 다들 어렵게 살던 시절이라고 해도 가짜 식품을 제조해서 판다는 게 큰 잘못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자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장 논란도 그래요. 대중이 현대미술에 대해서 무지몽매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걸 전공도 아닌 자신이 나서서 바로 잡았다고 생색을 냅니다. 대중을 계몽시키려고 그래서 책을 썼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 대장 논란이라는 것이 2011년에서 2015년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이 덧칠 작업을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 5,300여만 원을 챙겼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 물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쳐서 환불해주고 나니 사는 집 한 채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 집이 50억이 넘어요. 지금 70억 호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 한 채만 남았다라고 죽는 소리를 하다니요. 이분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MBC, 지금은 라디오시대 DJ였으니까 따박따박 월급 받다시피 고정 수입이 있었던 거예요. TV 진행자들이 회당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을 받지만 라디오 진행자들은 그보다는 적어요. 그래도 고정 그 DJ면 월 2천, 3천 정도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조영남 씨 정도면 그렇겠죠. 그러면 연 2억이 넘는 돈인데. 그런데 이제 그림값 물어주느라고 파산지경이라고 하면 이 돈을 다 어디다 쓴 거예요? 다 밥 사준 거예요? 조영남 씨가 화투장이면 사진 같은 거를 콜라주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조수에게 넘기면 조수가 다 그림을 그려주고 그걸 보내오면 거기에 조영남 씨가 이제 덧칠 작업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걸 판매를 한 거예요. 산 사람들은 당연히 조영남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렸다고 해서 산 거죠. 그러면 그건 사기 맞잖아요. 이를테면 가짜 꿀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권사님이 가짜 꿀을 판다고 당시에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아카데미 수상이 거의 확실시 되면서 저는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물색 없는 제작진들이 또 조영남 씨를 출연시킬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출연 자체가 어려워졌지 싶어요. 우리나라 최초 아카데미 연기상 수상 소식이 들려온 날 동시에 해괴한 기사가 출몰했죠. 조영남 씨 소감을 묻는 기자, 그리고 그걸 덥석무로 답을 늘어놓는 조영남 씨. 기사를 보니까 기자 이름이 빠졌더라고요. 욕 먹을 줄 지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조영남 씨가 지난 23일 비슷한 사건으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유죄를 구형받았습니다. 지난해 무죄 확정을 받은 사안과는 다른 사건이에요. 이러면 방송 출연 불가가 아닌가요? 천만다행이죠. 아카데미상 수상 소식 쾌거에 발맞춰서 조영남 씨를 어떻게 하면 표 안 나게 다시 불러볼까, 세시봉 멤버들하고 엮어볼까, 또 그 친한 멤버들 있잖아 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계획을 세웠다가 헛물 켜신 그 일장춘몽이 된 프로그램들 꽤 있지 싶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가슴에 새기게 되는 것이 노추입니다. 바로 빅브라더스에서 조영남 씨가 보여준 행태가 노추죠. 그런데 2011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말 노추가 속출을 했어요. 지금은 작고하신 원로 배우가 책을 출간했다면서 홍보차,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생방송 오늘 아침을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이 문제는 책 내용이에요.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아내 아닌 다른 여인은 내내 가슴에 품고 살아왔고 그 이루지 못한 사랑이 죄스러워 둘만의 비밀을 만천하에 드러내기로 작심했다는 거예요. 이 불륜이 죄스럽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 책임을 회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과의 과거지사가 미안해서 그 여인에게 미안해서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는 거죠. 이분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랐어요, 끝까지. 제가 당시에 글을 썼는데 그런 인물을 출연시키는 방송사들이 더 문제라는 요지였어요. 왜 우리가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을 TV에서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자서전에다 무슨 소리를 했든 책이 안 보면 그만이고 영화관도 찾지 않으면 그만이죠. 그런데 방송이야 선택 여지없이 당하는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토록 강조하는 윤리와 도덕의 잣대가 대체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라고 썼습니다. 2011년에서 10년이 지난 2021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지금까지 후한무치 노출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주는 방송사들 다 시청률, 화제성 때문이겠죠. 이게 예능이 아닌 시사 교양 영역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더 한심합니다.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과거사를 돈벌이에 이용할 생각을 마세요. 너에게는 추억이지 상대방에게는 속 뒤집어지는 지우고 싶은 기억일 수도 있으니 말이죠.